안녕하십니까, 오영남자입니다. 자, 어제 반찬값을 잡으라 해서 매도 시점이 언제냐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티커 네임은 솔라죠. SWI.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만 한번 봐드릴게요. 자, 어저께 금요일날 지수가 폭락할 때 솔라는 오히려 날아가는 모습을 보였죠. 자, 이쯤으로 잡겠습니다. 그냥 바닥것만. 여기에서 지금 이런 그림짝으로 지금 나오는데, 만약에 진입했을 때 매도 시점이 언제냐고 물어보는데, 절대로 이 가격을 깨서는 안 됩니다. 마지노선을 15.38 이 가격을 깨지 않고 이 몸통을 잡아먹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20일에 탈라고 간 종목들은 이 금액의 절반 정도의 몸통을 잡아먹지 않고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악의 경우 여기서 횡보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올라온 그림짝을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는 그림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저항으로는 지금 여기 19달러 요쯤에서는 한번 올라가더라도 W자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번 먹고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익이 10% 이상 났을 때는 절반 정도 파골고 갈고, 아니면 이쯤에서 단기 저항을 맞았을 때는 절반 이상 판매하면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쯤에서는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을 어차피 20일로 탔다고 하면 대부분 초보님들이랑 20일 이 근처에서 들어오는데, 이 금액을 절대 훼손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21선을 지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기다려 보시다가 이게 올라갈 것 같으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쌓이면서 예를 들어서 음봉이 떴을 때, 최초의 음봉이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쁘게 떴을 때, 거래량도 많고 그럴 때 그때 다 던지시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장기로 갖고 갈 게 아니죠. 지금 시장이 폭락장이 와도 사람들이 떨어질 수 없는 주식들, 더 이상 갈 때까지 간 종목들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예를 들어서 막 여기 끝까지 간다, 막 여기 이상을 넘겨본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는 이쪽. 그 대신 내가 승부를 볼래, 한번 끝까지 볼래, 그러면 갭을 메우러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장기로 가져가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줬을 때 10%에서 15% 정도 주면 타짜 모드로 딴 금액의 절반만 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쯤에 잡았다, 그러면 반절은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다 힘이 없다, 그럼 과감하게 던지고 나와야죠.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설명을 해요. 세랩타, 이거 제가 맷집하고 있는 종목 위주 대량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 금액을 깨면 안 됩니다. 이게 올라가고 있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 금액 위로 올라가셔야지. 여기에서 최악의 그림짝은 횡보 내지는 뭐 이렇게 음봉을 잡아먹어갖고 이 87달러를 잡아먹으면 이 종목은 솔직히 조금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된다. 힘이 없다. 여기까지 최악의 경우 이 양복을 잡아먹는 음봉이 떴을 때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요만큼 들어가고 올라가면 시간은 갈지언정 여기까지는 올라간다. 그러면 뭐 상황 봐서 뭐 10%, 한 15%, 20% 정도 수익이 났다 하면 저는 한 이쯤에서 반절 정도를 털고 가고, 이쯤에서 한번 힘의 세기를 보는 겁니다. 맞고 떨어지든 아니면 더 갈 수 있든. 그러면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은 경우라면 들고 가고, 추세를 이미 꺾인 상태에서 음봉이 발생하거나 이 근처에서 그러면 일단 털고 간다입니다. 좀 요즘 참고를 하셔라. 어저께 반찬값 프로젝트 그 구독자님이 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는 강력한 의지로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없거나 그 상승분의 음봉을 잡아먹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일봉상으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RSL을 이렇게 봅니다. 매도 시점이 다가오면. 이것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면서 배우면 재밌습니다. 이 121선에서 지금 60일을 뚫고 지금 20일로 안착했죠. 그러면 이 종목이 갈 것 같으면은 이 양봉, 요만큼의 양봉을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 이 금액을 깨서는 절대 안 되죠. 단기로 들어오셨다면. 하지만 여기 단기 고점, 요 안에서 힘싸움만 벌어져야 됩니다. 이 가격을 훼손하거나 그러면은
요건 힘이 없는 종목입니다. 아직도 기간 조정을 더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 올라온 이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요 안에서 횡보 내지는 올라가는 그림짝을 보여야지. 이 금액을 빼고 여기서 논다? 이거는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하고 힘이 없다는 하나의 좋은 예죠. 그러니까 단기 바닥에서 이렇게 오는 종목들은 이렇게 대처하셔라. 30분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60분 봉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기 시그널을 보면서 대처를 하면 된다.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는 어떤 거냐 도대체. 시장이 이렇게 낙폭이 과대할 때 살아남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같은 섹터라도. 그런 종목을 찾는 건 아주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 기준입니다. AMD 시장에서 8% 빠졌는데 0.8% 빠졌는데 2.84%, 2.34%나 빠졌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저 일봉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가격은 지금 11선 여쯤입니다. 근데 61선을 간신히 지지하고 있죠. 이건 게임 끝난 겁니다. 이건 시장보다 약하다. 시장이 10일이면 여기서 놀고 있어야 하는데 이건 약하다. 그래서 이건 주도주가 아니고요.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주도주를 찾는 방법은 시장보다 무조건 방어가 되면서 강력하게 가야 됩니다. 이 같은 섹터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보여줬던 게 같은 섹터. 잠시만요. 네, 같은 섹터의 TSMC입니다. 이건 같은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래량이 그저께 터지면서 11선을 지지해 줍니다. 이것도 반도체죠.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반도체 세계 10위 안에 드는, 미국의 10위 안에 드는 반도체. 삼성전자보다 지금 삼성전자를 제끼고 이게 1등이죠. 어저께 그저께 낙폭이 컸는데 시장은 지금 여긴데 얘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입니다. 5일선을 지지받고 그래도 밑꼬리 달고 올라가죠. 요게 같은 내에서도 주도주란 얘기입니다. 일봉상으로도 예쁘죠. 차트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주봉으로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오히려 거래량은 고무적인 건 여기 거래량이 더 터졌습니다. 그죠? 주봉상에는. 그리고 계속 한 번도 실수 없이 투자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주봉인데도.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죠. 계속 한 번도 실패 없이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는 반도체주의 1등 주도주다. 요런 거에 투자를 해야 안 물린다. 어저께 반도체주 급락했죠. 그래서 금요일날 이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엄청난 수익을 갖고 왔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지금 영향을 끼치는 게 지금 주가는 여기입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기서 놀고 5일선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이 ETF는 강한 겁니다. 시장을 압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일봉입니다. 그림짝 이쁘죠? 주봉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실패 없이 계속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00달러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급락이 오거나 했을 때 시장보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보다 더 강한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괜찮은 종목들 많이 있죠. 투식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보다 더 강합니다. 압살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좋은 주식이죠. 투식스 굉장히 괜찮고요. 제가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빅스도 이건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지금 계속 시장 상황보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다는 그 반전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알지다. 시장이 훈풍이 찾아와도 끄떡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주조를 찾는 겁니다. 그 반대로 예를 들어서 한번 맞으면 휘청거리는 주식 있지 않습니까? 막 한 10%씩 빠지고 지금 장난 아닌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상황이 안 잡으면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야 8%씩 빠지고 아직은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도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림짝이 짧은 것들은 분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좋은 주식들은 널리고 널렸다. 바이두도 한번 볼까요? 바이두 지금 시장 가격은 요 가격인데 바이두 세죠. 5일선에서 놀고 있죠. 요런 게 시장을 압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21선에서 매수를 한다. 아니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주식들 아니면, 안 그러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과대 낙폭주들 그런 주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 바이든 정부가 나온 그거죠. 이거 보십시오. 올라갈 때는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하지만 내려올 때도 급격히 내려오죠. 만약에 더 떨어지면 이 갭을 메우러 내려올 겁니다. 그럼 여기에 거품이 빠지면 요쯤이나 되겠네요.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안 좋다면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내가 그래서 이 갭이 나오는 종목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 갭이 있다고 좋을 게 아니라 내려갈 때 그 갭을 메우러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매도 시점은 힘이 없을 때 던지고 가는 거다. 솔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갭 있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갭을 발생하고 떨어졌는데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갭을 또 메우고 또 그래갖고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너무 급하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해킹 사건으로. 하지만 올라올 때 천천히 지금 물량을 소비하면서 물량 최대 물량 여기 있죠. 여기죠. 여기를 예를 들어서 거래량에 붙으면서 이렇게 가면 언젠가는 이 갭을 반드시 메우러 온다는 제 논리입니다. 자, 이상이고, 만약에 뭐 저랑 같이 공부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 시장에 두조도요 방어가 잘 되는 주, 나스닥이 폭락해도 살아남는 주식들, 어저께 팔란티어 좋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딱 여기, 아우 좋았습니다. 여기 그래도 황금선을 지지해주고 여기에서 물량이 많이 내 던졌는데 이거 기관들이 주워 먹었습니다. 이거 거짓 리포트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주식들 시장에서 급락이 와도 방어를 해내는 주식들이 좋다.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매도 시점은 그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황금선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추세적으로 횡보 내지는 올라가야 좋은 겁니다. 여기 먹었던 금액을 다 토해내고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들은 그냥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최악의 경우에도 진입을 하셨다면 이 21선을 될 수 있으면 터치나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주식들이 좋은 주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그림을 그리면 여기 지점이 나옵니다. 여기 지점. 이 금액을 깨지 않고 항상 올라오는 주식들이 좋다. 여기까지 꼭지점 밑바닥에서 그랬을 때 몇 달러죠? 5달러를 지지해주면서 계속 위 방향으로 가거나 여기를 5달러를 건들지 않고 여기에서 횡보하는 주식들이 좋다. 그리고 매도 시점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10에서 15% 정도는 한 절반 정도 털고 가시고, 안 그러면 나머지 거는 추세가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추세가 무너졌다면 다 던지고 나오십시오. 자, 이성 오양 남자의 반찬값을 벌어라의 답변이었고요. 내 기준은 이렇다입니다. 내 기준. 지수가 올라가면 떨어졌던 주식들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더 떨어질까봐 무서우니까 그 낙폭 과대주를 찾는 겁니다. 이게 방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상 100%는 없으니까 요런 밑에서 먹을 거 많은 주식들이 그나마 좀 낫다. 이걸 장기로 가져가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는 이 구간까지 그냥 단기로 가져가라는 거지, 이걸 영원히 이렇게 뭐 팔란티어처럼 가져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팔란티어가 주력이기 때문에.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입니다.